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관 무료 급식소가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관읍 새마을 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분여회의 대표적인 운영자가 누구십니까? 새마을 분여회 회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죠.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요. 위탁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금 오래된 상황인데요. 그 1990년대 후반부에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무보수로 무료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추승입니다. 예. 10수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추승입니다. 예, 자료도 부존재하다고 하던데 뭐 기본적인 자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위탁자를요, 기장군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수는 경로식당을 보조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개 모집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참 이상한 게 어떻게 100% 믿고 그 단체에 지금까지 그 운영자를 믿고 맡기셨는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완벽하게 잘 해내신 건지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보조금 책정 근거는요, 지금 경로식당은 주 5회 220명이 이용한다라고 운영자가 그렇게 제출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을 22일로 보면 총 4,840명이 이용을 하고요. 1년으로 보면 58,080명이 이용을 합니다. 보조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3개월에 3천만 원, 약 1억 2천. 19년도에는 3개월에 3,471만 원, 1년에 1억 3,88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020년에는 또 오릅니다. 3개월에 3,520만 원, 1년에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20년을 기준으로 보면요, 인당 급식, 중식 단가가 2,500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의 식단이 아닙니다. 기장 관내에 있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 복지관의 식단입니다. 다음 사진 좀 넘겨봐 주세요. 예, 이것도 모 복지관의 아주 훌륭한 식단입니다. 이거는 중식 2,500원이 들어간 2,500원짜리 무료급식소, 정관 무료급식소 사진입니다. 차이가 나죠? 부실해 보이죠? 제가 이 무료급식소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 봉사를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드시고 어르신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부실하게 나왔습니다. 예,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 되죠. 무료급식소가, 경로식당이, 정관 경로식당이 뿐만이 아니라 예, 각 읍면 경로식당이 전체가. 근데 예. 왜 안 하셨어요? 그 10수년 동안.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아니요. 계속하여 과장님, 그거를 제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노인 무료급식소는 노인복지법에 하다 보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들을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금 못하고 있는데 원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조리사, 영양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잠깐만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 과장님, 집단급식소를 10수년간 신고를 하지 않은 거는 부서에서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예, 맞죠? 수고를 했던 부분이고, 이게 1, 2년 진행하면서 못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수년을 진행을 하면서 새마을 분여회에 위탁을 해서 이 운영을 시키면서
집단급식소 신고조차 안 돼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신고해야 되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우리 경로식당 지원 조례에 보면요,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네. 운영자의 책무가요, 집단급식소에 등록이 안 돼 있다 손 치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품위생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급식소 신고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요, 영양사도 조리사도 없이, 예? 그냥 거기서 고용한 서너 명의 직원들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그죠? 보존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식품위생법에서 반드시 보관하게 돼 있는 보존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보존식은요, 혹시 그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면서 식중독이나 어떤 병들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그 복지관에서는 꼭 하고 있습니다. 140몇 시간인간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1인분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에 경로 식당에서, 무료급식소에서 집단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역학조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존식도 보존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예,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보조금 받아간, 예, 보조금이 목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십니까? 3월에 처음 작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3월에 처음 작성하셨습니다. 10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근로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운영자가 새마을 분야회 회장이 주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이상하죠? 3월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마 1월, 2월쯤 될 겁니다. 3월, 4월 되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임금 책정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임금 책정이 그 직원들 4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데요. 그분들 임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셨어요? 최저임금에 준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임금을 받아가는지 검사 안 해보셨죠? 근데요, 책정 근거가 없더라고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최근에는 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임금을 1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 거래 내역서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꼭 혹시 이 보조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장이 명의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정산 처리할 때 다 확인하시잖아요. 보조금 책정할 때도 확인하시는데. 새마을 분여회 회장 개인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저희는 새마을 분여회 회장에게, 정관 새마을 분여회 회장에게, 개인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분여회의 이름을 믿고, 새마을의 이름을 믿고 운영을 맡긴 겁니다. 근데 왜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죠?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새마을 분여회 명의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제가 보조금 통장을 쭉 살펴봤더니 다른 위탁 사업 업체도요, 개인 통장은 경로 식당, 무료급식소 밖에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금 통장 내역서를요,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마을분여회 회장 개인 명의로 된 보조금 통장 내역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진 넘겨주세요. 네, 잘 안 보이시죠? 보조금이 지급되기 직전에 보조금이 만약에 1일에 지급되면은 31일 날, 보조금이 만약에 3일에 지급되면 2일 날, 혹은 그 며칠 앞에 바로 직전에 항상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로 남아있는 금액이 전체가 다 결제가 됩니다.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다음 사진요. 확인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요. 네. 이상하죠? 매달 이용자 숫자도 다르고요. 메뉴도 다르고 물가도 다른데 보조금을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어떤 때는 6원이 남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00원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고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를 완전히 떱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걸 보면서 제가 문제점이 저는 한눈에 보이던데요. 쓰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 식육점과 모 부식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한 의혹이 듭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번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보면 지출결의서 안에 그 저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파악 못 하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통 그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날 결제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보통 모았어요. 예, 한 달로 모아서 결제를 하는데요. 딱 보조금이 들어오기 바로 전에는 다른 데도 아니고요. 다른 유통업체라든지 다른 슈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항상 모 식육점과 모 부식업체 이 두 개로 떨이가 됩니다. 전체 금액이. 남아있는 전체 금액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6원, 60원도 남고 1,000원도 남고 어떻게 그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까? 매달 이용자 수도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매번 나오는 음식도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요, 이 모 식육점하고 모 부식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 식육점입니다. 땡땡 식육점입니다. 이 땡땡 식육점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면요,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분여회 회장의 남편이 새마을분여회 회장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식육점입니다. 본인의 식육점에서 고기를 떼다가요,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 부식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요. 제가 이 사무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집이에요. 사무실을 따로 두지도 않고요. 나이 지긋한 여성분께서 혼자서 물건을 떼다가 전달해주는 낡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많은 업체 중에 왜 이런 업체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육류 배달 시에 냉동차 쓰는 건 기본이죠, 과장님. 예? 냉동차 쓰는 건 기본이죠. 예.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식육점, 일반 승용차로요, 시커먼 봉지에 들고 와서 갖다 전해줍니다. 그것도 안에 이게 팩이 그것도 포장해서 그 봉지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예, 봉지에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류 배달 시에는 반드시 육류 조금 1, 2인분도 아니고요. 한 번에 220명이 드실 양입니다. 그거를 쓰는데 냉동차도 쓰지도 않고 한여름에 그 고기를 일반 승용차에 싣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선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건요, 원산지 표시도 없어요. 수량 표시도 없어요. 모 식육점의 지출 결의서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18년도 1월에는 191만원, 한 달 쓴 게요, 2월에는 155만원,
8월에는 240만 4천 원, 19년도 7월에는 269만 2천 원, 10월에는 272만 원, 12월에는 289만 원. 새마을부녀회 모 회장님이 18년 1월부터 새로 오셔서 하셨어요. 근데 18년 1월부터 19년 2월, 12월까지요. 꾸준히 고기 구매량이 늡니다. 월 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월 100만 원 가까이요. 근데 식단에는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용자 수도 비슷하고요. 식단도 크게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운영자 본인이 운영하는 식육점에서 육류 구매를 이렇게 늘렸다는 게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부터는 아니 올해부터가 아니라 혹시 아셨습니까? 그 식육점이 누구의 식육점인지. 구매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기가 막힌데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고 하면요. 관내에 있는 모 복지관 식당의 단가표입니다. 국거리 1kg입니다. 킬로그램당 13,000원이 잡혀 있어요. 국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불고기 같은 경우에는 1kg에 5,430원이 잡혀 있어요. 다음 사진요. 예, 이거는 제가 조사한 단가표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한우 국내산 2등급을 기준으로 단가를 잡아봤는데요. 소고기 국거리가 1kg에 단가가 3만 원 가까이입니다. 최고로 좋은 고기 쓴다고 해도 3만 원입니다. 1kg에. 근데 모 복지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한우를 쓸 수 없다고요. 단체급식소에서는. 다음 사진요. 자, 이거는 정관 경로식당의 단가표입니다. 소 국거리가 56,000원입니다. 돼지고기가 아까는 모 복지관에서는 5천 몇백 원이었는데 여기는 13,000원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2년 동안 똑같습니다. 단가가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죠? 2년 동안 어떻게 단가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단가가 변하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르면은 이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항상 소국거리는 56,000원입니다. 나머지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한우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한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제 심각하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 이게 뭐냐면 실제 들어온 고기입니다. 실제 들어온 육류입니다. 이거를 안에 일하시는 분이 2년 내내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음 사진요. 예, 요거는 제가 그분이 작성하신 부분을 정리를 한 겁니다. 10월 1일자죠. 10월 1일자에 자 보겠습니다. 소고기 5kg 들어와서 5kg 800g, 돼지고기 6kg 500g 뭐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지출 결의서에 나온 그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께서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아까 분명히 소국거리는 10월 1일자에 5kg였는데 여기는 3kg가 업돼서 8kg로 적혀 있습니다. 돼지 두루치기는 15kg인데 10월 4일 날요 20kg로 되어 있습니다. 쭉쭉쭉쭉 돼서 돼지찌개 고기는 5kg인데 여기 18kg 되어 있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구매를 이렇게 업시켰습니다. 단가를, 수량을.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예, 저는 사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는 저하고 상관없고요. 부분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조치하도록 아니라 10수년 동안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간이 영수증 처리돼 있어요. 그건 간이 영수증이 아니고 그건 거래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래명세서는 하루하루 들어오는 게 거래명세서입니다. 하루하루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한 달 게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명세서입니까? 한 달에 몇 장씩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만큼 들어왔는지. 지금 보셔도 지금 결제- 다르지 않아요. 실제 들어온 양하고. 그러니까 지출결의서를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간이 영수증 하나에, 종이 하나에 한 달 지용료가 들어온 게 한꺼번에 적혀 있는, 그런 지출결의서를 갖다가 사인해주는 과장님은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비전문가인 제가요, 자료를 받아보고 한눈에 보이는 게 전문 집단인 부서에서 왜 이거를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봐주기 하셨습니까? 봐주기 하셨어요? 왜요? 왜 봐주기를 하셨을까요? 다음 사진요. 예. 이건요, 야채 부식업체 있죠? 부식업체 지출결의서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입니다. 이 부식가게도 마찬가지로요, 부식업체도 마찬가지로 냉장차도 쓰지 않고요, 일반 승용차로 들고 옵니다. 신선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부식업체 월별 지출 결의서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18년 1월에 320만 원, 6월에 288만 원, 10월에 344만 원, 19년 5월에 371만 5천 원, 12월에 435만 원 등으로 최소 구매가요. 18년 1월을 기준으로 12월까지 봤을 때 100만 원가량, 꾸준히 올라서 100만 원가량 올라 있습니다. 이용자 수도 비슷하고요. 식단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육류 구매도 100만 원 가까이 오르고 부식비도 1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요. 원산지 표기도 없고요. 단가도 없습니다. 수량도 없어요. 있는 거는 무슨 채소가 얼마만큼 구매됐다라는 구매 공급값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주셨다고요? 지출결의서에 저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님. 그래서요, 이 부식업체는 아까 식육점보다 더 심각하게 공급가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양이 얼마의 단가에 들어왔는지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무지 노력했는데요.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제가 우리 과에서 27명 업무를 다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꼼꼼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향후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꼼꼼하게 하겠으며 살펴보는 또 게 부서- 10수년간 예.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게 부서에서 할 말은 아니죠. 지출결의서, 부산시에서 이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걸 지출결의서입니다. 근거로 지출결의서를 제가 2년치를 다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안 살펴봐도 다 보여요. 꼼꼼하게 안 살펴봐도 두세 장만 넘겨봐도 다 보여요. 아니, 과장님이 일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담당자 있으시잖아요. 담당자가 뭐 하셨을까요? 혹시 새마을분여회, 정관새마을분여회 회장하고 아주 친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저게 오케이 됐다 손 치더라도요, 18년도 11월, 19년도 10월, 11월에는 이 간이영수증마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지출결의서에, 정산보고서에
근데도 정산 보고 잘했다. 다음에 돈 또 줄게. 보조금 또 줄게. 하신 거예요. 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연도마다 이용 인원수는 평균을 내면 좀 차이는 있었고, 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그게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제가 2020년도는 말도 안 꺼냈습니다. 19년까지밖에 말씀 안 드렸어요. 20년도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도 안 드렸어요. 이용자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따위 저런 식의 간이 영수증으로 정산 보고서를 오케이 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후원 물품 대장 있습니까? 정관노인복지관에. 네, 현재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부터 작성하셨어요? 제가 문제 제기하고 난 뒤에 작성하셨잖아요. 한 달도 안 되셨죠?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한 달도 안 되셨죠? 뭐,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내용을 보면요. 그 안에 정산서 제출 시에 구비 서류에 후원 물품 접수 대장 사본은 아주 필수입니다. 여기 나옵니다. 결정 통지서에 필수 사항이 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월별 식단표, 급식 인원수, 보조금 통장 사용 내역, 후원 물품 접수 대장 사본, 거래 명세서 또는 견적서, 이것도 없죠. 계좌 이체 시 제출 서류가 뭔지 아십니까? 계산서 및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처 통장 사본,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후원 물품 접수 대장도 없고요. 계좌 이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요. 계좌 이체를 많이 하셨어요. 체크카드 안 쓰시고. 근데 이런 자료, 이런 서류 하나도 첨부 안 돼 있어요. 업체로 나간 계좌 이체도 아니고요. 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연필로는 어떻게 적어놨는데 그걸 저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관 경로식당 운영자인 새마을분여회 회장은요. 후원물품 대장을 단 한 차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18년도 1월에 사랑샘 교회에서 쌀 10포, 고리에서 쌀 20포, 한수원 짜장 중식 후원, 새마을분여회 떡국 나눔, 한수원 쌀 10kg 20포 등 라면 등등 수많은 후원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후원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제가 지적 하나 할까요? 후원 물품 중에요. 18년 1월 16일 사랑샘 교회 쌀 10포 회장님 3포 가져감. 9월 18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님 10포 가져감. 19년 1월 29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 9포 가져감. 20년 1월 23일 한수원 쌀 10kg 20포 회장 6포 가져감. 지난 겨울에 라면이 400개 후원물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150개 회장 가져감. 예, 이거는 후원물품이고요. 그냥 보조금으로 구매한 식재료 중에서도 숱하게 개인이 가져갔습니다. 참기름 한 병 가져감, 가져감, 급식소에서 고춧가루 5건 가져감, 개인 물품처럼 이용을 했죠.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후원 물품의 상당 부분과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매한 식재료 중 상당 부분을 경로식당 운영자인 정관 새마을분여회 회장이 편취했다는 의혹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 맞죠? 보조금 정산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과장님?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아니요. 보조금 정산 심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정산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고 이러면 여기다 페널티도 주고요. 계약 해지도 하고요. 환수 조치도 합니다. 근데 보조금 정산 심의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지금 묻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대충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심의 자체가 없이 그냥 들어오면 오케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열지는 않고요. 그 검거서를 보고 그래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검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정산을 안 하셨다는 것 말하고 똑같은데 제가 볼 때 구비서류도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수량도 이렇게 업해서 실제 들어온 양하고 영수증의 양하고 구매 양하고 완전히 다른데 근데 제가 올린 그 사진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2년 내내 그랬었어요. 제가 거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정산 보고서에 일일이 제가 다 적어놨어요. 얼마 업하고 한 거 일일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다가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어요. 살짝 소홀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지속적이었어요. 2년 내내 그랬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쯤은 한마디 해주세요. 과장님. 예, 부산시에서도 수사 중에 있고 하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니요, 수사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 2년간이 예, 왜 이렇게 진행했냐, 항의는, 운영했냐라는 예, 말씀을 항의는 드리는 뭐 겁니다. 부족한 부분 개선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이거는요, 이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면 이거 형사감입니다. 과장님. 이거 형사감이에요. 운영자만 잘못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방기하고 제대로 지도감독 못한 부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형사감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파악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제가 이 문제 제기한 지 2달, 석 달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하셨어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으로서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고 역할 아닙니까? 저는요, 전문 집단인 담당 부서에서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단가를 주고요. 옆에 근처에 있는 복지관하고도 완전히 비교되게 높은 단가로 구매를 하셨는데요. 왜 공개 입찰을 안 하십니까? 다 공개 입찰을 해요. 하루에 220명 이용하면요. 이거는 지금 대단하게 많은 인원수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재료도 그만큼 많잖아요. 구매량이. 그럼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요. 신선도 문제 안 되게 그 다음에 단가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공개 입찰을 하면 되는 거를 어느 복지관에서는 5천 원에 가져오는 고기를 여기는 56,000원에 갖고 와요. 돈을 그냥 갖다 퍼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공개 입찰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냥 운영자한테 돈만 던져주면 새마을분여회 회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마을분여회는 정관새마을분여회입니다. 공개 입찰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갖다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도 아끼고요. 안 아끼면 그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훌륭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드신다고 대충 드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좋은 식재료로 제대로 되는 영양가를 공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너무 장난을 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 정리해 주세요. 예. 근데 더 문제는요. 제가 경로식당의 문제를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직간접적으로 기장군에서 이름 꽤나 알려진 분들께서요. 직간접적으로 경로식당 문제를 덮어라. 무료급식소 문제를 여기서 덮어라. 라는 부탁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압력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조사를 하고 있는 군의원에게 이걸 덮으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셨는지.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군진을 한다고 말을 어디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시한 거는 일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풀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제시를 했는데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시정, 주의 정도로 그렇게 처리하고 종료될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한 분이 편취라든지 이런 부정으로 이익을 봤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보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부서와 부서장과 담당자도 그 책임에선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 부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철저한 내부감사 필요합니다. 예,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오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고 계시지를 못하네요. 안타깝습니다. 더는 들을 얘기가 없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청년 실장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구정질문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잘 봤습니다. 잘 본 거 말고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 그거는 제가 뭐 드릴 말씀 안 해갖고 질문 주십시오. 예. 내부 감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거고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뭘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관계없는 그래요? 사람입니다. 의원님하고 내용이 똑같던데 그렇게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하고 부산시에서 요구한 자료 똑같더라고요. 그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네. 말을 참 이쁘게 하십니다. 예, 저는 철저한 내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예, 예, 제가 답변 드릴게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서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고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특별사법경찰과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예. 예, 경로식당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예. 안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위탁업체라든지 뭐 이런 걸 쭉 살펴보니까 아까 맹의원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정산심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공을 세웠는지 얼마만큼의 효과를 봤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시겠지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 예, 부분에 자, 대해서 예. 조금 더 보조금 국민의 혈세입니다. 예, 저희가 마음대로 써야 될 돈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부분이 제대로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후에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부 감사는 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자체적인 내부 감사를 통한 징계라든지 응당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봉사단체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봉사단체죠, 대표하는. 그죠? 예. 대표적인 관변단체고요. 기장군에서도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는 봉사단체입니다. 근데 부서의 지도 감독의 소홀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새마을 부녀회 회장이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일탈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에게 그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력을 훼손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 단체를 생각했었어라도 거기서 정말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의 어떤 수사입니다. 이거는 조사가 아니고 네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조금 한수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후에 정말 깨끗하게 한번 밝혀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민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